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9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과 아산에서 각각 2명이 확진됐고 태안과 홍성에서도 각각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9일 하루 접수된 백신 이상 반응은 36건으로 모두 두통이나 발열 등 경증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까지 신고된 누적 이상 반응은 250건으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2건입니다. 예산의 한 배터리 부품 제조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9일 홍성에 거주하는 3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홍성 74번 확진자로 먼저 확진된 직장 동료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일 홍성 69번이 첫 확진된 이후 9일까지 예산과 홍성, 아산에 거주하는 근로자 9명이 감염됐습니다. 홍성 69번은 경기도 성남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해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13일과 20일에는 방문 출장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 당진시는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체별로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충남 최초로 운영하는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2월 한 달간 21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7.5명으로 주말과 휴일의 경우 11.2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이용자 가운데 관외 이용자는 59명으로 태안과 당진 등 인근 지역민의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시는 소아 청소년 전문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 대상도 만 15세 이하 중학생까지로 확대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원화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유치원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과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청권 유치원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 원화 수는 2018년 67만 5,998명에서 2019년 63만 3,913명을 기록, 지난해는 61만 2,538명으로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전과 충남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원화 수가 각각 766명, 1,077명 감소하며 2만 2,132명과 2만 5,59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2019년과 지난해 전체 유치원 수는 498개원이었지만 올해는 488개원으로 1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세종은 지난해 61개원에서 올해 사립유치원 한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유치원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저출산 여파를 비롯해 지난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휴원과 등원 인원 조정에 부담을 겪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공립유치원과 달리 일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의 경우 정부의 공교육 강화 방침을 비롯해 수업료, 교사 인건비 등 정부 예산으로 충당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치원들은 유치원 운영비 지원 외에도 저출산에 대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유치원 관계자는 저출산의 여파로 원화가 없어 사립유치원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공립유치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며 교육당국이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이뤄져야 하고 모든 유치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태안군의 소식 함께 살펴볼 텐데요.
태안군이 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 환경산림과 김보현 주무관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김모현입니다. 네, 태안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죠. 태안군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과 국민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한 총 70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교통, 산업, 비사업 4개의 분야에서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 분야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를 비롯해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지원,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보급 사업, 미세먼지 안심마을 조성 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생활과 교통, 산업과 비사업 이렇게 4개 분야 중에서 생활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교통 분야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 건가요? 교통 분야에서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과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전기차 보급 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전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 사업과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네, 또 산업 분야에서도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할 것 같은데 산업 분야, 이어서 비사업 분야까지도 사업 내용 짚어주시죠. 산업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 영향 연구,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 비사업 분야로는 도로 재비산 방지를 위해 도로 노면 청소 및 살수차를 운영하고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상시 지도 점검하는 한편 생활 쓰레기 등 노천 소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및 차량 이부제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적 녹색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환경산림과 김보현 주무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당진시 읍내동의 한 다가구 주택 2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9일 오후 2시 10분쯤 발생한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에 사는 30대 주민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2,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역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예산군은 해빙기를 맞아 대형 공사장이나 옹벽, 교량시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집안 침하 여부와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주민들도 위험 요인을 발생할 경우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 복지비를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215억 원을 이달 안에 집행하는데요. 맞춤형 복지비는 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인별로 부여하는 것으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한 뒤 온라인 시스템에서 소비 금액을 청구하면 현금이 지급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지비의 10%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의 온배수 열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식장 운영업체는 최근 4만 제곱미터 규모의 양식장에 흰다리 새우 종자 200만 마리를 입식했습니다.
이번에 입식한 흰다리 새우는 오는 7월 상품성이 있는 크기로 자라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양식장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양식 전문기업과 성문면 어촌계가 법인을 구성해 조성됐습니다. 당진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당진시 보건소와 당진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초중고교 학교 급식소 36곳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를 수거한 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율을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지난해 종료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을 상업용과 영업용 등으로 임대한 주민으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일괄 감면됩니다. 이미 징수된 사용료 환급을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홍성군이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을 꾸리고 45개 수도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집중 공략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은 기령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13개 실무팀으로 구성됐습니다. 홍성군은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 신도시에 적합한 45개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신설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등에 대해서도 유치 활동을 전개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지난 1년 동안 대둔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대둔산 도립공원의 자연환경을 파악하고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식물과 문화 등 4개 분야를 조사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대둔산 서식식물은 모두 1,500여 종으로 이 가운데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은 10종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둔산 내 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 5건과 비지정문화재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기준 한 해 탐방객 수는 23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대전 시민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진시가 도시형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화급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당진 이동에서 도시형 자살 예방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는데요.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청장년층 자살률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결혼 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태안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12월 2일까지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주 야간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국적 취득을 위한 면접 교육과 취업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예산군 대술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 협의회가 관내 휴경지에서 사랑의 감자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과 대술면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심은 감자는 6월 수확될 예정이며 감자를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전달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홍성군 새마을회가 지역 인재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기탁금은 홍성사랑 장학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새마을회 신임 회장단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새마을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서산에서 6.25 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유해 발굴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0여 년 외롭게 잠들었던 희생자들의 넋이 가족의 품에서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